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스라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라님께서 또 소름 끼치는 흉가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아스라님의 이야기 중에서 흉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흉가를 많이 가셔서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또 가시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안 가시지만요. 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 말라고 해도 또 가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아, 네, 말 안 듣는 아슬합니다. 문제야. 네, 근데 큰 뭐 문제야, 좀. 지금은 안 가잖아요. 옛날에 간 요즘은 거지. 안 가죠. 옛날에 간 거지. 일 때문에. 너무 많이 다녀서 문제인 거죠? 네. 자, 오늘도 흉가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 흉가인지 뭐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스라입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 제가 겪은 일은 아니에요. 누가 겪은 이야기냐면, 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수없는 삶을 사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오, 재수없는 형? 그러니까 이게 재수없다는 게 다른 의미로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저랑 그래도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이 가장 평탄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교를 스카이 중 한 곳을 나왔고 아버지가 막 엄청 큰 기업은 아닌데 어느 정도 돈이 좀 되는 기업을 운영하시고 졸업을 하자마자 그냥 군대 제대해서 그냥 그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형님이 계세요. 그래서 재수없다. 네. 근데 정말로 저 재수없는 게 차라리 그러면은 성격이라도 나쁘면은 그냥 정말 욕하고 말 텐데 성격도 좋아요. 아이고, 다 갖췄구나. 네. 정말 재수없는 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형의 이름은 재형이 형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재영이 형이라고. 재형이 형.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재영이 형님이 유일한 취미 생활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던 형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부족한 거 없이 그냥 살았던 형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극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리고 그 형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 흉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형이 진짜 이상한 게 일반적으로 흉가를 간다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서 막 주소 찾아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동호회를 통해서 이동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딱히 뭔가 업무도 있지 않대요. 그냥 직급만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는 거예요. 하는 짓이 뭐냐면 위성사진을 켜놓고 요즘 인터넷으로 지도 들어가면은 보이잖아요. 그걸로 빈집 찾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여기 빈집이 하나가 있네? 이거 흉가인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제 흉가면은 거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취미생활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을 만나게 된 게 흉가 동호회 때문에 만났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흉가를 찾아다녔는데 이제 동호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흉가를 찾는 요령이 생겨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형이 어느 날 또 회사에 앉아갖고 할 짓 없이 그렇게 흉가를 찾다가 지도를 보는 과정에서 무슨 이상한 건물 하나가 보이더래요. 산속에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이 존재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도로가 깎여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 있거나 예. 그런 곳에 집이 있는데 그 형이 발견한 곳은 여기에 왜 집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동떨어진 곳에 집이 있더래요. 그 형이 이거를 유심히 이렇게 막 확대해서도 보고 로드뷰로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곳까지 로드뷰 차가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걸 유심히 보다가 여기는 빼박 흉가다. 여기를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재영이 형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슬아야 너 혹시 대충 한 이 정도 지역쯤에 산에 있는 흉가 아니야? 이렇게 묻길래 암만 머릿속으로 굴려봐도 딱히
딱히 그 지역에 흉가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 저 모르는 곳인데요 형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니까 그 형이 한다는 말이 그냥 지도 이렇게 보다가 발견했다. 나 이번 주말에 갈 건데 같이 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정표를 보니까 또 그때 좀 바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못 갈 것 같습니다. 혼자 갔다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형이 흉가를 가겠다고 예고한 그 주말이 왔어요. 주말이 와가지고 저는 저대로 바쁜 일이 있었으니까 일을 하고 저녁 시간대쯤 돼가지고 연락을 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 형한테 이제 연락을 하니까 최영 형님이 이제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 도착했어요? 이러니까 가는 중이래요. 그래서 도착하시면은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주고 동영상도 한번 좀 찍어봐라. 궁금하다. 어떤 흉가인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알았다. 운전 중이니까 끊겠다 하고 이게 전화를 끊으시고 한 4시간? 5시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형 서울 살거든요. 서울에서 이미 출발을 했다 가정하고 진짜 30분밖에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해도 4시간, 5시간이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대충 범위가 찍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차 막히는 시간대도 아니고 그래갖고 야 뭐 어디 막 부산 같은 데 내려가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새벽 한 2시인가 3시쯤까지 기다리다가 잤어요. 그냥 연락하는 걸 깜빡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여전히 연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형이 걱정이 안 됐던 게 이 형도 믿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영이 형님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무속적인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하시잖아요. 뭐만 하려고 하면 제사 지내고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 재영이 형님 아버님도 그런 쪽으로 컨택이 돼 있던 무당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만 들었을 때 와 되게 용하다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 사업하려고 할 때 물어보고 해야지 마라 그러면 정말 그 사업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거나 그런 게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도 그거 믿고 솔직히 그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진짜 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훅 간 거 아니면 귀신 붙어오는 거 정도는 그쪽 무당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걱정은 정말 안 됐거든요. 그 주 주말이 끝날 때까지 저한테 연락은 안 왔어요.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어갖고 딱히 연락을 안 하고 목요일인가?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까먹고 있다가 연락 온 거 보고 아 맞아 이 형 주말에 흉가 갔었지 이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이제 받았죠. 형님 뭐 무슨 일이냐 왜 연락이 없었냐 걱정했다. 솔직히 걱정 1도 안 했긴 했지만 예.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걱정해줘서 고맙다. 딱히 뭐 큰일은 아니었고 적당히 무슨 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렇군요 그냥 하고 무시하고 넘기려고 그랬거든요. 일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큰 일이 있었겠냐 그런 생각하면서 이 형이 제가 이제 이거 고생하셨다 수고하시고 앞으로 잘 사세요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슬아야 내가 흉가에서 겪은 일이 암만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이거 네가 듣고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으로 통화하면 힘들어요. 암만 이제 이어폰 꽂고 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건 뭔가 대화한다는 느낌이 솔직히 안 들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통화 오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했죠. 형님 그럼 시간 되면 만납시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언제 한번 보자라고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그날이 돼서 그 형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형님을 만나서 당연히 술집에서 만나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무슨 일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봐라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영이 형님이 하는 말이 그날 저한테 전화했을 때가 집에서 거의 막 출발했을 때래요. 목적지는 일단 강원도 쪽이었대요.
서울에서 강원도 가면은 진짜 멀리 가봐야 3시간 정도잖아요. 차 안 막히니까.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대략적인 목적지를 내비를 찍고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그 동네에 도착을 했을 때 날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도저히 그 흉가를 찾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면 캡처해가지고 뽑아서 가져가긴 했지만 주소가 정확하게 찍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냥 이 동네에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나온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자기 예상에는 분명히 도착을 해야 될 만큼 걸어왔는데 흉가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대요. 아, 길을 잃었다. 이건 조난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나침반을 열고 방향을 이렇게 잡았대요. 일단은 그 산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나침반을 켜고 아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을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근데 산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은 많이 삥 돌거든요. 일직선으로 못 가세요. 길이 없는 산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체감상 20분 정도 올라왔는데 20분 정도 내려가도 마을이 안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 형님이 다른 의미로 겁을 먹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물론 뭐 우리나라야 원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산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알아서 위치 추적해서 올 테지만 그래도 그 원초적인 상황에서 오는 공포가 있잖아요. 이 형님도 그 공포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본인도 네. 모르는 사이에.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몸도 좀 지치니까 어쨌든 산행을 40분 정도로 했으니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가.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나침반을 보고 이렇게 왔으니까 한 이쯤에 있겠네 하면서 자기가 뽑아온 지도를 보는데 근처가 흉가더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형님. 네네. 그래서 그 형 생각하기에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산을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흉가는 보고 가자. 온 목적은 달성해야 되지 않겠냐. 길을 잃어서 경찰을 부르더라도 흉가는 보고 경찰을 부르자.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주변에서 방향을 잡고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엔 1시간 정도 산을 헤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흉가를 발견했어야 될 법한 시간인데 계속해서 산속을 헤매고 있었대요. 이제 이 형님도 1시간쯤 헤매니까 포기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 이 흉가는 나랑 연이 없구나. 경찰을 불러야 되겠다. 이 이상 산속에서 헤매면 내가 위험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12에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대요. 누르고 나서 전화를 걸려고 통화 버튼을 딱 눌렀는데 핸드폰이 꺼지더래요. 이 형님이 핸드폰으로 계속 나침반 같은 걸 보고 왔다 갔다 거리고 후레쉬도 핸드폰으로 자연스럽게 비치고 있었는데 차에서 충전기를 꽂아놨어야 되는데 안 꽂아놨던 거래요. 자기가. 아, 충전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싶더래요. 와, 나 여기서 진짜 이러다가 조난돼가지고 실종자 명단에 올라가고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서 엄청나게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 참고로 이때가 가을쯤이었어요. 막 늦가을 그럴 때도 아니고 진짜 가을 중간 정도여서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였거든요. 그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런 말 있잖아요. 산에서 조난당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그 형도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대요. 주저앉아갖고 와, 나 진짜 흉가 체험하러 왔다가 내가 귀신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와,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밤 되고 새벽 되니까 가을은 좀 쌀쌀하잖아요. 또 어떻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불을 피지도 못하고 산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저 멀리서 뭔가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이더래요. 나무 사이 틈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아, 민가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쪽으로 걸어갔대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빛이 점점 환해지더래요. 아, 저건 분명히 민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진짜 불이 켜진 건물 한 채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와, 살았다. 진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불이 켜져 있으니까 사람이 깨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불 켜놓고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당연히 깨있을 거란 생각에 문을 두들겼대요. 딱 문을 두들기니까 자기가 보기에 40대 중후반? 많이 봐줘봐야 50대? 그 정도 되는 아저씨 한 분이 그 전형적인 아저씨들이 집에서 입는 패션 있잖아요. 네. 트렁크 팬티에 나시 입고 그 상태로 이렇게 문을 여시더래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을 했대요, 자기가. 이런 상황이고 길을 잃었다. 혹시 핸드폰 좀 충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가는 길 좀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되게 흔쾌하게 안으로 들어오셔라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들여보내주시더래요. 네. 되게 착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저씨한테 충전기를 빌리려고 일단 핸드폰을 좀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 시기가 C타입이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 형님은 집이 좀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오핀을 쓰고 있는 그 시기에 그 형님은 C타입을 쓰고 있던 거예요. 그 집에는 맞는 충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망했다. 충전기도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충전기 타입이 달라서 그런데 그 핸드폰 한 번만 좀 빌립시다. 전화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더니만 아저씨가 너무 당연하게 핸드폰을 건네주길래 일단은 본인 가족한테 상황을 알려야 될 것 같아갖고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현재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시는 착한 분 만나갖고 지금 다행히 일단 건물 안에 있다. 내일 아침에 해 뜨고 나면은 내려가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전화해야지 하는데 핸드폰 꺼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번호 안 외우고 다니잖아요. 못 내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하면서 아저씨한테 핸드폰 건네드리고 다시 한번 사정을 설명했대요. 아침 때까지 좀 있어도 되겠습니까? 민폐는 정말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제가 신분증 맡겨놓을 테니까 만약에 제가 뭔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랬을 때 이 신분증을 보시고 신고를 하시거나 그래도 괜찮으니까 저 좀 아침까지만 좀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신분증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소파 있으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서 침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소파에서 그냥 좀 쉬다가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아침밥 먹고 나랑 같이 내려가자고. 오, 착하시다. 되게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정말 너무 편안하게 소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저씨가 밥 해주셔갖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아저씨랑 같이 내려왔대요. 마을 아래 내려와서 자기 차를 찾아가서 차 시동을 걸고 충전기를 꽂았대요. 충전기를 꽂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 정도 실패를 경험했으면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형 성격이 좀 꼬였어요. 아니 이걸 내가 실패해란 생각이 들더래요. 다시 핸드폰 켜놓고 지도 보니까 여기서 저렇게만 올라가면 나오는 거더래요. 밤까지 기다린다. 이번에는 차에서 핸드폰 만땅으로 충전하고 진짜 지도 정확하게 보고 올라간다. 이런 의지가 생긴 거예요. 하고 그날 그 동네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식당 찾아가서 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시간 때우다가 밤이 돼가지고 다시 그 흉가를 찾아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대단하시네, 또 재영이 형. 재영이 형님이 참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 두 번째 시도 때는 금방 찾았대요, 흉가를. 자, 올라가자마자 보이더래요. 10분, 15분 걸어 올라가니까 흉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내가 이걸 보려고 어제 그 개고생을 했다. 제대로 한번 보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흉가 앞으로 딱 와가지고 전경을 쫙 훑어봤대요.
전경을 훑어보는데 이게 신식 건물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지붕이 타이트나 이런 게 아니고 이화로 돼 있더래요. 오, 되게 오래됐나 보다. 진짜 되게 오래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이제 들어갈 곳을 찾는데 옛날 건물이잖아.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 전형적인 기와집 구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담이 있고 그 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마당이 있고 건물이 있고 딱 이 구조였대요. 한 바퀴를 쭉 돌다 보니까 이제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보이더래요. 좋아,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문도 나무 문으로 돼가지고 나무가 다 썩어 있더래요. 쫙 열고 들어가서 마당을 훑어보고 정면에 건물이 보여갖고 저거 건물 쪽으로 갔대요. 건물 쪽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흉가를 그렇게 다녔던 형님인데 여긴 뭔가 다르다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뭔가 귀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상한 현상이라던가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따라 느낌이 되게 쌓였대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벅저벅 기와집 건물 근처까지 딱 도착을 해서 문을 열려고 문을 딱 잡았는데 뒤에서 나무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적으로 문에서 손을 떼고 뒤를 돌아봤는데 나무 문이 닫혀 있더래요. 예. 근데 바람 때문에 닫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 형도 똑같은 생각한 거죠. 그냥 바람이 좀 불었나 보다. 그럴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이렇게 딱 잡았대요. 손잡이를 딱 잡는데 뭔가 느낌이 아까보다 더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자신의 경험에서 이거와 비슷한 느낌을 겪어본 기억이 있더래요, 본인이. 그래서 문고리를 잡은 채로 도대체 내가 이 느낌을 언제 경험해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초등학생 때 진짜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회사 직원분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순간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되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느낌이었대요. 그게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지 확인을 하려고 주변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나무일 거 아니에요. 쭉 둘러보는데 자기 눈에는 나무밖에 안 보이더래요. 왜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뭐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범위를 좁힌 거예요. 이제 집 담벼락 쪽을 이제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훑어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뭔가 내가 잘못 느낀 건가? 난 분명히 이 느낌을 겪었었는데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뭐 잘못 느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문을 열려고 문을 딱 봤는데 옛날 집 창호문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창호지가 하나도 없었대요. 문을 딱 쳐다보는데 이상하더래요. 후레쉬를 비추고 있는데 내부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뭐야? 창호지가 분명 안 붙어 있는데. 투명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나무 사이로 후레쉬 불빛이 들어가가지고 그 내부가 얼핏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시꺼멓더래요. 꼭 뭔가 흑천 같은 걸로 덮어놓은 느낌으로. 예. 그걸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대요. 이게 나를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갖고 이거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예. 뭐 당연하잖아요. 일반인이 거기서 어떻게 문을 열어요. 무당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뒤를 돌아서 마당을 통과해서 대문 문을 활짝 열었대요. 활짝 열고 대문 밖으로 딱 나갔대요. 문을 열어놓기조차 무서워가지고 일단 대문 문을 닫았대요. 집 밖으로 나왔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좀 안심이 되더래요. 예. 내가 그래도 저곳을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느꼈던 자기를 쳐다보는 그 느낌이 갑자기 또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고개를 돌릴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일단 여기를 최대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다시 핸드폰을 켜고 자기 차를 주차해놨던 곳을 방향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 형이 걷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산에서 앞만 무서워도 뛰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그거는. 그래가지고 걸어서
그곳을 이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차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산 밖으로 나가지가 않더래요. 이거는 길을 잃은 게 아니다. 홀린 거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예. 와, 어떡하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들고 있는 차에 어제 봤던 것 같은 느낌의 빛이 보이더래요. 살았다 싶은 생각에 그곳으로 뛰어갔대요, 그때는. 빡! 뛰어가니까 어제 자기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아저씨의 집이 보이더래요. 문을 두들겼대요. 그날도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전형적인 아저씨의 복장을 한 그분이 문 밖으로 나오시더래요. 예. 자기 얼굴을 보더니만 묻더래요. 아니, 청년 어제 간다 그러지 않았어? 왜 또 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사정을 다시 설명을 했대요. 이걸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어제는 막 흉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사놨다가 길 잃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사실 어제 여기 근처에 흉가가 있다 그래서 찾아왔었다가 못 찾고 길을 잃었다. 그 흉가를 꼭 가보고 싶어서 오늘 다시 왔다.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박장대소를 하더래요. 아유, 참 미련한 사람 다 있다고. 들어오라고. 아침에 또 나랑 같이 내려가자 하면서 너무 반갑게 자신의 집으로 들이더래요. 그날도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소파에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아저씨랑 같이 마을로 내려왔대요. 어쨌든 근데 이 형님은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 흉가를 간다는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후련한 마음으로 올라왔대요, 집으로. 집으로 와가지고 어쨌든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월요일날 나름대로 이제 업무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뭐요? 그래도 이분한테 작지만 뭐라도 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 그래도 나를 이틀이나 이렇게 그렇지.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인데 예. 그럼 내가 한번 찾아뵈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날 반차를 쓰고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를 한 다음에 거길로 다시 출발을 했대요. 다시 출발을 해서 그 동네에 도착을 하고 이게 한 2번 정도 그 아저씨랑 산을 내려왔다 보니까 해가 떠 있을 때 얼추 그 집을 가는 방향이 알겠더래요. 올라갔더니만 그 집이 보였고 문을 두들기니까 또 그 아저씨가 나오셔서 상황을 설명했대요. 너무 감사해서 간단하게 선물 같은 거 갖고 왔다. 성이니까 꼭 받아줘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저씨가 들어오라. 들어가서 차나 한잔하고 가라 그러면 성인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차라도 한 잔 대답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랑 같이 식탁에 앉아갖고 차 한잔 하면서 감사함을 표했대요.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가 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흉가는 갔다 왔다 그랬지. 그러길래 네 갔다 왔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어땠어? 이러더래요 갑자기. 예. 그래서 아니 그냥 제가 뭘 본 건 아닌데 그냥 좀 느낌이 싸하긴 했다. 이게 딱히 말로 설명하기가 뭔가 힘든 그런 느낌이었다. 그 아저씨가 또 웃으면서 그래도 그런 데 가가지고 멀쩡하게 온 게 다행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내가 잘은 모르는데 이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아갖고 이게 흘러 들은 얘기들은 있다고. 예. 그렇게 운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이 근처에 향교가 하나가 있었대요. 향교. 향교가 하나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버려진 향교가 하나가 있대요. 아마 자네가 간 곳이 그 향교일 거다. 그래서 오 그렇군요. 그러면 설명되잖아요. 그런 기와집 건물 그것도 설명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대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계속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잘 못 배운 사람이어서 정확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향교를 관리하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향교를 관리 안 하면 가세가 진짜 미친 듯이 기운다는 얘기를 들었다. 오. 근데 관리를 안 했지 않냐. 아마 거기 있는 귀신이 있다면 그 집안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있을
합한 일이잖아요, 충분히.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군요. 그런 얘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 형도 처음 듣는 말이었대요. 이렇게 향교 관리 안 한다고 해서 집안이 가세가 기운다. 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군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나름대로 되게 즐거운 대화 시간을 마치고 아저씨한테 이제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대요, 그 집을. 근데 네. 나와서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부르더래요. 청년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막 부르더래요. 그래갖고 뒤를 돌아갔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니까 나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흉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러더래요. 그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알려주는 게 사실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도상으로나만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손을 막 흔들면서 아이고 고마워 잘 올라가 이러더래요. 그럼 뭐 가보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목요일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예. 그래서 아니 얘기를 듣는데 딱히 뭔가 신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가 안 보였다 이거 하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형님의 이런 소리를 들어주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재영 형님이 한다는 말씀이 이런 얘기였으면 내가 너 안 불렀다고. 뭐야? 잘 들어봐라. 이제부터가 진짜 관건이다.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솔직히 그 문이랑 그 이상한 느낌 때문에 너한테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다. 네. 근데 목요일날 너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래도 왠지 뭔가 찜찜해서 우리 아버지가 자주 만나던 무당분을 내가 찾아뵀다. 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다행히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원체 옛날부터 보던 무당이라서 그런지 되게 친해갖고 이런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니까 무당이 그러더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아저씨가 그 집안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더래요, 무당이. 예? 순간 뭔가 흥미가 확 돋더래요. 그 무당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 아래 마을이 있었다며. 그리고 그 동네 오래 살았다며. 근데 왜 마을에 안 살아? 산속에 쫓겨난 거 아니냐고 그거. 산속으로 쫓겨났고 흉가 위치는 왜 물어봤겠냐고. 아마 어른들한테 얘기는 들었을 거라고. 우리 집안이 옛날에 향교를 모시던 집안이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우리 집안 가세가 기울었다. 근데 그 향교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지 않았을까? 하면서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예.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형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네네. 예. 바로 강원도로 쌌대요. 동네에 도착해서 흉가를 찾아 올라갔더니만 싹싹싹싹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 아저씨가 흉가를 쓸고 있더래요. 관리하는구나. 찾아서. 멀리서 그걸 보다가 말을 걸을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예. 고민을 좀 했대요. 내가 여기서 말을 걸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래도 저분이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고 나쁜 분은 아니니까 인사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밖에서 소리를 쳤대요. 아저씨 하고 소리를 쳤대요. 아저씨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시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를 보더니만 어이구 총각 왜 왔어?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생각나서 한번 와봤다. 근데 아저씨 네. 뭐 하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래도 이게 향교란 게 이게 진짜 향교면 나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좀 청소 좀 하고 있었다. 이게 버려지긴 아깝지 않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 근데 혼자서 이걸 하시게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그럼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않더래요. 아. 또 속으로 그 생각을 했대요. 이건 서구나 무당 말이 맞구나. 역시 용하다. 그 무당 용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야지 하는데 아저씨가 마당을 쓸다가 이제 건물 내부를 청소하려고 하시는지 문 쪽으로 다가가시더래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 형님은 문 안쪽을 못 봤잖아요. 그러게. 그래갖고 시선을 못 대겠더래요. 저 아저씨가 문을 여는 그 순간에서 눈을 못 뜨겠더래요. 나가지 않고 그 아저씨의 움직임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마당에서 건물까지 가서 문고리를 탁 잡으시더래요. 문을 이렇게 열더래요. 근데 아저씨가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더래요. 뭐지? 하면서 다가갔대요. 자기도 궁금하니까. 다가갔는데 먼지가 엄청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뭐 예. 흙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버선을 신은 발자국이었대요. 예. 그게 문 앞에 빼곡하게 찍혀 있더래요. 발자국이 막 양말 신은 것처럼 이렇게 흔한 모양이 아니고 그 버선이 앞이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의 발자국이 빼곡하게 남겨져 있었대요. 와, 예. 그걸 보니까 그날 밤의 상황이 막 3D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더래요. 내가 문을 열려고 할 때 저 안에서 수많은 옛날 유령들이 문 앞에 서 있었구나. 아, 나 그날 만약에 나 문 열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야,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생하세요 이러면서 빠졌대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충분히 신기한 일이다. 그러게. 주도 좀 줘라 이랬어요. 고양이한테 생사를 맡기지. 궁금하잖아요. 그 주말에 바로 찾아갔거든요. 예. 와 청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창호지까지 다 달아놓으셨어요. 오. 아저씨 집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예. 그 형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지도에 찍어준 게 아니고 그 흉가 건물 기준으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쭉 가면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는 못 만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내려왔던 그런 일이 있었죠. 야, 아니 이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막 궁금한 거야. 그리고 막 뭔가 숨 막히고 쪼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청소만 한 건데 왜 그게 무서웠을까? 별거 아닌데. 사실 정말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냥 그것만 하신 분인데 뭔가 되게 범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막 우리도 들으면서 저분이 뭔가 있을 거야. 저분은 사람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듣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죠, 다 틀렸지만. 음. 근데 그 버선발이 엄청 찍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귀신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비출 수가 없었다는 거네요. 안에가 안 보였다는 거고. 근데 그거 처음 들었네요. 향교를 관리하는 집안이 있는데 향교를 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안 하면 집안의 가세가 정말 심하게 기운다.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집안의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저도 이 얘기 궁금해가지고 좀 주변에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네. 뭐 약간 전승 같은 개념이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랬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야, 또 오늘 엄청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스라님. 아닙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예상은 저 아저씨가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혹은 무당이었을 거다. 혹은 다시 찾아갔는데 그 집은 폐가였을 거다. 요 정도로만 예상을 하신 분들은 아직 공포 초보. 원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향교를 지금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서 있었길래 그 안이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게 소름 끼치고 미스테리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너굴파파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너굴파파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산에는 이런 고갯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곳에 정말 또 무서운 귀신들과
무서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죠.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빈님. 아이고, 너굴파파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차에 계신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오, 제가 귀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벤져스 분들에게는 다 제가 네. 이렇게 보내놓은 그 CCTV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봐. 안 봐도 훤해요. 귀신이시네, 정말.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너굴파파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산 고객길에 네.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와 제 친구 2명이서 동시에 귀신을 목격했던. 어디 길이었는지 그 장소. 기억나세요? 지역. 지역은 경남 거제도예요. 네, 근데 정확한 산의 이름도 모르겠고, 그냥 저희가 숙소 예약을 하고, 저희가 원래 거제도 토박이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냥 주소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던 중에 겪은 일이거든요.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게 있었던 일은 7월 마지막 주예요. 얼마 안 됐고, 그때가 한창 휴가 시즌이었죠. 저도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받았고, 친구 2명이랑 어떻게 일정을 조율을 해가지고, 저 포함 총 3명이서 경남 거제도로 휴가 계획을 잡았어요. 예. 저는 아시다시피 아내가 있고, 아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아기가 있으면 되게 제한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아랑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약간 반쯤 미쳐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안 돼. 1박 2일만, 얘기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1박 2일만 좀 자유시간을 달라. 그냥 미리 요청을 하고, 제가 저희 내무부 장관님께 허가를 받고 친구들과 휴가를 떠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네, 멤버가 어떻게 되냐면, 제 전 얘기에서 나왔었던 영안 갖고 있는 디피조 출신 친구, 그리고 할머니 때부터 쭉 이어졌었고, 한 명은 모태 크리스찬인 친구, 이렇게 셋이었어요. 예. 이야기를 좀 편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친구들을 실제로 제가 부르는 별명으로 표현을 할게요. 영안 가진 친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장 운영 중이고, 네네. 그래서 제가 공돌인데 줄여서 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태신앙인 친구는 하도 막 자기 성당 같이 나가자 이런 섭외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걸 해대서 제가 일부러 놀린다고, 실제로 어느 특정 종교를 막 비하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 친구를 놀린다고 사이비라고 줄여서 입이라고 불러요. 입이. 네, 입이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네.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런 걸로 서로 친구들끼리 별명 부르는 걸로 다투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귀족님들도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아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예약을 했던 숙소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거제도 외곽 쪽에 일본 료칸 형태를 하고 있는 호텔이에요. 명칭은 호텔이에요. 근데 거기가 나름 신축이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SNS상에서 꽤 핫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온천 같은 걸 즐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름 휴가다 보니까 나름 저희는 이것저것 물놀이도 하고 바닷가 가서 놀 생각으로 여분 옷이랑 물놀이 용품이랑 뭐 이런 걸 막 사가려고 예. 아침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멍청했던 게, 마트는 아침 일찍 문을 안 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모르고 저희는 아침 8시에 모였어요. 아침 8시에 마트 앞에 딱 모였는데, 안에다가 갖다 문이 닫혀있죠. 그래가지고, 야, 마트 문 열 때까지 커피나 한 잔씩 하고 기다리자. 이래가지고 마트 앞에서 커피 한 잔씩 들고 막 수다 떨고 있었어요. 수다 떨고 있는데, 저희 3명 중에 또리가 제일 비싸고 좋은 차를 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여행 갈 때 역시 수입차다,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리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트에서 한참 수다 떨고 있는데,
또리가 이비한테 좀 과한데 싶은 장난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비가 뭐 말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말을 가로치고 뚝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비가 하지 말라 하는데도 마시던 커피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발 쪽에다가 찍찍하고 뿌린다든지 이런 장난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호. 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이게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니까 이비가 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웃고 떠들다가. 근데 저는 둘 다 친구니까 뭐 누구 편들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대화도 서로 안 하게 되고 약간 분위기가 다운돼서 저랑 이비는 그냥 뭐 핸드폰 만지면서 마트 앞에 계속 구름 과자나 피면서 이렇게 있었고, 또리는 자기 차 안에 들어가서 쉬더라고요. 시트 이렇게 눕힌 예. 채로.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나? 그냥 또리가 차에 있다가 갑자기 막 문을 뭐 놀란 것처럼 벌컥 열더니 막 부다다닥 뛰어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 그러면서 오는데 고함 내고 싶은데 참는 것처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밑된 놈이 이비한테 미안해서 화해하려고 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얘가 오자마자 이비한테 앞에 딱 가더니 오만 욕을 막 뱉는 거예요, 친구한테. 예. 진짜 까딱하면 이거 주먹 다짐까지 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둘을 딱 떼어놨어요. 또를 좀 먼저 진정을 시키면서 주먹질 못하게 양팔 딱 붙잡고 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필사적으로 차 있는 쪽으로는 안 가려고 막 버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싶었고, 야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싸우고 막 이랬던 거 상황이 짜증나기도 했고, 휴가 첫날인데 뭔가 다 뒤틀린 느낌 때문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고함을 막 지르고 욕을 하고 이러니까 또리가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이비를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니는 전마가 그지를 하는 동안 뭐 했는데 구경하니까 웃기드나 이러는 거예요. 예. 갑자기 저한테 다짜고짜 욕을 하니까 저도 화가 난 상태고 하니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꿈꿨나 예. 이랬더니 얘가 해주는 말이 자기는 차 안에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었대요. 잠든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비가 처음에 차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길래 제가 먼저 사과하려고 오나 보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계속 운전석에 이렇게 누워서 못 본 척 이러고 있는데 인기척이 안 느껴져서 살짝 실눈을 떠봤더니 이비가 그 운전석 옆 유리창 있잖아요. 거기 예. 딱 붙어가지고 얼굴을 완전 밀착해가지고 막 좌우로 비비면은 삐빅삐빅 이러면서 그 살가죽이랑 유리랑 마찰되면 삐비비비 이러잖아요. 나죠. 예. 예, 그러면서 계속 미친듯이 좌우로 빠르게 막 삐비빅 이러면서 비비더래요, 유리에다가. 그래가지고 제 또리는 저러다 이제 피부 벗겨지겠는데 뭔 저런 장난을 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 또리가 분명히 외관은 또리 맞는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나 차 문이 안 잠겨 있는데 이걸 깨달으면서 전마가 차 문을 열면 내를 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래갖고 눈치 못 채게 손을 진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잠금 버튼을 딱 누르는데 찰칵 하면서 잠기잖아요.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니까 그 얼굴 비비고 있던 이가 갑자기 막 벌레 기어가듯이 다다다닥 하면서 막 차 루프 쪽으로 기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얘 차가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차 천정이 다 열리는 거였거든요. 썬루프가. 썬루프가 활짝 열린 상태였는데 얘가 올라오면 썬루프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얘가 미친 듯이 문 열고 뛰쳐나온 거예요. 오. 근데 이비는 저랑 있었으니까 예. 자기가 막 뛰어왔는데 이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방금 마주봤던 게 이비가 아닌 걸 뻔히 알잖아요. 예.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너무 무서웠다 보니까 그냥 좀 무서움을 해소하려고 자기한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 둘은 몰라도 쟤는 그런 거 모르니까 말하지 말자 이러고 나중에 좀 기회 봐서 사과해라 이러고 중재를 했어요. 제가 예. 화해하라고. 또리가 먼저 이비한테 가서 사과하고 이비만 이제 또리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쇼핑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필요한 걸 다 구매하고 숙소로 출발을 했어요. 저희가 바로. 그때가 한 10시 반? 아직 해 쨍쨍할 때였죠. 그래서 출발을 하고 거제도 진입하고 좀 외곽 쪽에 위치했던 숙소라서 저희는 초행길이기도 하고 내비가 안내해주는 데로만 갔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진짜 되게 꼬불꼬불한 급회전 구간이라고 하나요? 커브길 엄청 많고 경사도 엄청 심하고 언덕도 많고 뭐 거의 좌우로 나무들 빽빽하고 간혹 가다가 절벽인 곳 나오면 예. 거제도 예쁜 바다 절경 쫙 보이는 그런 도로였거든요. 그런 도로를 한참을 갔어요. 그렇게 한참 가다가 이제 아침에 있었던 일들은 다 셋 다 까맣게 잊고 막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고 수다도 떨고 이러면서 한참 가는데 갑자기 이비애가 창밖에 이렇게 막 보더니 갑자기 저희한테 야, 너 저런 거 믿나? 이러는 거예요. 예.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비가 보는 방향을 저는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도로에서 그렇게 멀리 안 떨어졌는데 나무 틈 사이로 숲속에 양산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오색 천 같은 거 막 걸어두고 이런 큰 나무들 있잖아요. 예. 그런 큰 나무 하나를 두고 그 아래에서 누가 봐도 무당행색 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막 푸짝푸짝 신들린 듯이 뛰고 계시고 그 주변에 꽹과리나 징 같은 거 치고 계시고 약간 누가 봐도 흔히들 아는 구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저런 데서 구슬하고 있냐 이러고 있어. 저는 신경을 안 썼는데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걔가 묻는 거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또리가 야, 저 뭐냐 이러면서 차에서 나오던 음악을 딱 끈 거예요. 딱 끄니까 그 꽹과리 소리랑 징 소리가 진짜 크더라고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어도 꽤 거리가 있었는데도 차 안에 그 소리가 막 다 울려 퍼질 정도로 막 엄청 크더라고요, 소리가. 예. 그래서 와, 진짜 저 소리가 한가운데서 저렇게 막 춤추고 있는 무당은 귀청 떨어지겠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갔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제가 이비한테 나는 저런 거 맹신은 안 하는데 그래도 난 옛날에 도움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부정은 안 한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비가 또 막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주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라고 다 잘못된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항상 하던 얘기니까 저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그러면서 또린도 별말 안 하고 그렇게 막 한참을 갔는데 지나다가 이비가 갑자기 창문을 딱 열더니 평소에는 진짜 그런 친구 아니거든요. 저희한테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일부러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거나 이런 친구 아니에요, 절대. 예. 근데 갑자기 아까 무당분들 굿하고 계셨던 구판 방향 그쪽 방향에다가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욕도 하면서 막 귀신 같은 게 어딨노 사기꾼이잖아 이러면서 우리 뭐 말리고 자시고 할 틈도 없었거든요. 순식간에 막 그래버린 거라서. 그래서 이미 차는 계속 가고 있지 그 자리는 벗어났지 그래가지고 별일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냥 다 웃으면서 하지 마라 이러고 그냥 창문을 닫았어요. 예. 창문 닫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내비 안내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두 번 정도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고개 지나고 숙소까지 대략 한 10분 정도 남았다고 내비 표시가 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다 가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커브길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이비가 좀 멀미 난다고 잠깐만 차 좀 세우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 10분이면 도착하는데 창문 열고 좀 참아라 바람 쐬면 괜찮을 거다 이랬는데 지금 진짜 바로 나올 것 같다고 헛구역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호. 막 욱 이러면서 헛구역질 하길래 지금 당장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또라 차 세워라 안 되겠다 이러니까 차를 갓길에 급하게 세우자마자 문 열고 딱 내려서 도로에 풀숲에다가 막 붙어 하더라고요. 막. 예. 근데 저랑 또린이 또 비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원래 친구니까 등 두드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뭐 내리기도 솔직히 좀 귀찮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차에 있었거든요, 둘이. 네. 혼자서 해결하고 오겠지 이러고. 근데 한 10분가량 그렇게 갓길에 주차된 상태로 있는데 또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운전석에 있던 또리가 갑자기 저한테 야 빨리 이비 태워라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 빨리 이비 태우라고 이러면서 먹고 왜 이러니까 그냥 모르겠고 빨리 저 새끼 빨리 태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 하고 태우려고 문을 딱 열고 내렸는데
뒷좌석에 있었으니까 문을 딱 열고 내리면 뒤편을 보게 되잖아요. 차량 예. 뒤편을. 그 뒷방향을 보는데 저희가 지나왔던 그 길, 저희가 내리막이었거든요. 거기가 갓길 세운 곳이 내리막이었는데 지나왔던 그 산 쪽 위에서 거의 한 수백 정도? 한 수십 명 이 정도도 아니고 진짜 빽빽하게 한 수백 명 정도 돼 보이는 영가들이 오. 약간 영가들이 모여 있어서 그랬는지 붉은 구름, 붉은 안개 이런 거에 막 휩싸여가지고 우르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예. 아, 저 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와, 이거 뭐 이렇게 되나? 제 해 쨍쨍한데 저런 게 보인다고 싶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싶어갖고 입을 겨우 목덜미 잡아다가 타라 빨리 타라 톤을 뭐 차 안에 닿든 일단 타라 이러고 차 안에 우겨놓고 네. 탔어요. 제가 타자마자 똘비가 미친 듯이 내려가더라고요. 그 내리막에다가 커브길 많지 그 험한 길을 거의 풀악셀을 밟아가면서 도망을 쳤어요. 네네. 그렇게 도망치다가 중간에 사실은 그 10분 거리 남았었다고 했잖아요. 숙소까지. 예. 근데 숙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 진입로로 들어가는 순간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예. 똘비는 계속 그냥 밟은 거예요. 도망치려고. 숙소고 뭐고. 그래서 계속 한참을 달리는데 똘비가 룸미러로 쓱 한번 보더만 저한테 아, 저 뭐고 저거 도대체 막 욕을 하면서 모발 이러면서 저기 뭐냐고 도대체 이러는 하는데 저도 뒤를 딱 쳐다봤는데 아까 그 수도 없이 많은 영가가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되는데 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혀져 있더라고요. 아까보다 조금 더. 근데 얘들이 사지 멀쩡한 영가가 없어요. 다 막 뭐 팔이 없는 애도 있고 목 위로 없는 애도 있고 예. 다리 없는 애도 있고 뭐 구멍 난 애도 있고 막 그래갖고 저도 무서우니까 이비는 뭐 이미 거의 차 안에서 반쯤 쓰러져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예. 또 저랑 또리 2명은 영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막 거의 울먹거리면서 남자들이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도망쳤는데 꽤 오래 달렸는데도 산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저희가. 예. 운전하는 또리가 더 길게 느꼈겠지만 한참을 진짜 달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산을 벗어나서 일반 국도나 아니면 그냥 일반 공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계속 산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짜 귀신한테 씌인 건가?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막 저는 혼자 속으로 하고 있는데 또리가 한참 달리다가 야, 저건 사람이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아까 그 굿하시던 그 무당분이랑 똑같은 행색 하신 분이 저희 차 향해서 갓길에 서가지고 손을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희한테 차 세우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맞는 것 같다. 아까 그 무당 아이가? 그러니까 또리가 차를 세웠어요. 그분 앞에다가. 네네. 차를 딱 세우고 내렸는데 그분 앞에 갔을 때 저희가 내려서 봤을 때는 뒤에 더 이상 안 보이더라고요. 영가가. 그래서 내려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분이 아까 소리친 애 어딨냐고 아까 나한테 욕한 애 어딨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좀 장난을 심하게 쳤는데 저희가 대신 사과드릴게 친구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뒷좌석에 누워있다고 예.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정중하게 이렇게 사과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랑 또래한테 그래도 심성 나쁜 애는 아닌 거 아는데 그런 말이나 행동 항상 조심해서 해야지 좋은 친구들 뒀네 이러고 가시려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무섭잖아요. 그분이 가시고 나면 걔들이 또 쫓아올까봐. 그렇지. 그래서 계속 말을 붙였어요. 제가 정말 이거 신뢰가 안 된다면 뭐 여쭤봐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아까 혹시 굿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거였냐고 여쭤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거제도가 사실 그 포로 수용소가 있던 곳이에요. 예. 근데 그분의 윗대 어머님부터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나 이렇게 뭐 길 잃은 영가들 예. 이런 분들 천도제도 꾸준히 해왔고 영가들 한 달래는 그런 굿을 계속 꾸준히 해오셨었대요. 1년에 예. 한 번씩. 근데 그 굿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가니까 이목이 거기 다 집중돼가지고 나 못하는데 그거 니네들 다 따라간 거 아니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 혹시 가시고 나면 저희 계속 따라오진 않겠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예. 뭐 나쁜 영가들도 아니고 그냥 니네가 소리 지르니까 궁금하고 호기심에 그냥 쫓아갔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너희 둘은 신이 보이는가 보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냥 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긴 어렵고 그냥 조금 보고 느끼는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래 뭐 그랬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도망쳤겠지 이러면서 네. 뭐 별일 없을 거니까 조심히 들어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겨우겨우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비가 해가 지고 밤이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얘가 아무리 참을미가 심해도 이렇게까지 오래 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못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잠만 자고. 예. 그렇게 그날은 뭐 저랑 또리랑만 둘이서만 놀기도 좀 뭐하고 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네. 1박 2일 일정인데 첫날을 그렇게 버리면 둘째 날은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놀이도 못했고 계속 거의 하루 반나절을 귀신한테 쫓기다가 보냈고 너무 좀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비가 좀 정신을 차렸더라고요. 예. 막 말짱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는 회복된 것 같아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못 일어났냐 하니까 예. 걔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왔대요. 자기 말로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거대한 십자가를 자기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으시고는 버리다 하고 가시더래요. 헐? 네. 예. 근데 분명히 자기 꿈에 나왔던 하나님은 그 거대한 십자가를 되게 가벼운 것처럼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자기 가슴팍에 딱 놓이는 순간 이게 진짜 수토는 나갈 것 같은 돌덩이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꼼짝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버둥거렸는데 거기서 그걸 밀어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래서 자기는 계속 잠만 잤다는 거예요. 예. 꿈에서. 그걸 딱 듣고 나니까 또리랑 저랑 둘이서는 그 얘기를 했죠. 쟤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꿈에 하나님이 나오신 거고 하나님도 아시나 보다. 제가 잘못한 거 아시니까 나름 그분의 방식대로 쟤한테 벌을 주신 건가 보다. 네네. 우리는 우리대로 벌 받았고 쟤는 제대로 벌 받았고 일단은 그 정도에서 여행은 끝났어요. 이야. 진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예. 얼마 만에 또 간 여행인데. 허무하게 끝났죠 뭐.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있는 장소나 아니면 어떤 장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진짜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 이런 거. 맞아요. 입이 꿈에 나왔다는 하나님도 그렇고 저희한테 조언해주신 그 무당분도 그렇고 결국은 같은 뜻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돌빈이 말씀대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남한테 나쁜 말 하지 말고. 그게 참 쉽고도 어려운 건데, 그죠? 그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입 때문에 또 망하고 성공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말 조심, 행동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교훈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가. 네. 아이고 오늘 늦은 밤인데도 차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언제 얼른 집에 들어가서 푹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내일도 네. 출근이라. 육아도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는데 항상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가장 파이팅!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어요. 기종님들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일단 장소도 장소예요. 이런 고객길이기도 했고 말을 조금 함부로 해서 아마 그 주변에 영가들이 좀 또 뭐야 하면서 이렇게 또 보러 왔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우리 모두 말과 행동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 바로 동꼬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또 새로운 돌벤져스 분이신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은 또 어떤 현실적인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현실 공포의 끝판왕 아니십니까? 과찬이십니다. 어느덧 동꼬님께서 또 21년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복 터지게 받으세요. 아유, 돌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동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자연인이요. 자연인? 네. 나는 자연인이다 할 때 그 자연인들? 네, 자연인. 오, 알겠습니다. 자, 현실에 또 어떤 공포를 끌어오실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히릿입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실은 좀 더 나중에 한번 풀어볼까 해서 김장독에 묻혀놨던 그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저희 매장 왕고 선배님의 얘기예요. 최고참. 이분으로 영서. 말할 것 같으면은 저희 브랜드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현직 영업사원 중에 가장 선배로 알고 있어요. 4번이. 거진 임직원 그 정도로- 아니십니까, 그 정도면? 영업사원은 승진 이런 거 없어요. 예. 예. 이제 이분이 파릇파릇한 시절에 겪었던 일인데, 연도는 한 200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판촉을 그 당시에도 나갔었는데 지금도 나가고, 자동차에 대해서 적힌 이런 전단지를 가지고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얼굴 도장도 찍고 펜도 하나 드리고 이러면서 인사를 돌아다니는데, 조금 작업복 비슷하게 조금 남루하죠, 옷이. 입으신 분이 지나가다가 판촉하는 걸 보시고 부르더래요. 네. 잠깐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거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1톤 트럭을 하나 지금 조금 필요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잘 됐다. 1톤 트럭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브랜드에 1톤 트럭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설명을 드렸대요. 설명을 쭉 드리고 뭐 장점이나 가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영업사원들도 사실은 약간의 스캔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물어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구매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저희 역시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스캔을 했는데, 일단 옷 자체가 완전 뭐 남루해서 이런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어디 현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나오신 분 이런 복장이었대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굉장히 정중하게 상담을 길거리에 서가지고 좀 긴 시간 동안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명함 하나 줘보세요. 내가 연락을 하고 한번 찾아갈 테니까 명함만 줘봐라. 그래서 정중히 명함을 드리고 다시 매장 복귀해가지고 이제 뭐 며칠이 흘렀어요. 네. 며칠이 흘렀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더니 그 얼마 전에 상가 앞에서 문의했던 사람인데 기억하냐? 그래서 선생님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내일 혹시 아침 9시쯤 내가 가면은 매장에 있을까요? 이게 묻길래 그 당시에는 7시 50분 출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는 7시 50분에 출근하니까 더 일찍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일 봐요 하고 끊고 다음날 한 8시 반 정도에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서 이제 간략하게 상담을 하고, 그때 길가에 서가지고 여러 얘기를 나눴으니까 뭐 상담 시간은 길지 않았고, 이제 지금은 뭐 태블릿 PC로 이렇게 계약을 넣지만 전에는 다 수기 계약서로 이렇게 계약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수기 계약서로 간략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받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본 첨부를 하고 다음 얘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뭐 할부를 쓸 건지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랬더니 할부는 안 하고 현금 구매를 하겠다 그러길래 속으로 오케이, 역시 내 예상에 맞았어, 우리 부자 형님들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로 어렵게 가능은 하지만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게 차가 오고 나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그래서 후불로 차량 대금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량이 오기 며칠 전에 지불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금 지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차 줄 돈 다 가져왔어. 그러면서 메고 온 배낭을 이렇게 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차가 850만 원이었대요. 5만 원권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때가. 네. 10,000원짜리도 큰 종이었고 그 100장 들은 뭉치를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 네 뭉치 쭉 빼더래요. 이야, 예. 그래서 850만 원 현금을 앞에다 이렇게 딱 놔주더래요. 그러면서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샜대요. 왜냐면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네. 샜더니 850장에 뭐 등록할 돈이랑 여차여차 계산을 한 돈이 정확하게 이제 맞아서 일단은 수령증을 드렸대요. 현금을 받았으니까 수령증을 드리고 그러면은 차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됐대요. 20일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적어놓은 이 집 주소에도 나는 없고 나는 보통 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약도를 하나 그려줄 테니까 차를 가지고 우리 딜러님이 글로 좀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약도를 좀 그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왜냐면 그때 내비가 없었어요. 네. 약도를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약도를 주고 요구사항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등록을 하지 말고 차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임시번호판 상태로 받으시겠다는 거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무번호판도 달지 말고 그냥 등록을 하지 말고 차를 가져오라. 그래갖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1톤 트럭을 하나 쓰고 있는데 얘가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퍼질지 내일 퍼질지도 모르겠고 그때가 계절이 겨울이었거든요. 네. 눈도 오고 하면은 내가 이 차를 어디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바로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근다고 이 차가 잘못되고 내가 살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차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미리 한 대 사놓으려고 해. 놓고 봄쯤에나 등록하게.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굳이 2대치 세금을 낼 이유도 없고 네. 보험을 또 하나 가입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더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그래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상태로 제가 선생님께 가져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한테까지 가는 그 탁송료, 그러니까 우리 카캐리어라고 뒤에다 싣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차를. 네.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거래하는 데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래요. 거리가 좀 네. 있어서. 선생님 20만 원 정도 그 추가금이 든다고 했더니 30만 원을 이렇게 더 빼서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기름도 넣고 우리 딜러님 식사도 함께 하면서 오라고 해서 30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그분은 가셨대요. 그래서 차는 나오면 그냥 갖고 들어오라고. 난 항상 산속에 거의 있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차 주면 되고 올 때는 1박 할 생각하고 오라고. 여기가 산중이 깊어가지고 당일날 나가긴 좀 힘들 거니까 그냥 쉰다 생각하고 오세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시더래요. 쿨하게. 그래갖고 좀 특이하신 분이긴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매장에다가 근 900만 원이 넘는 돈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이 돈을 챙겨서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에 가면 여직원이 있고 뒤에 지금도 금고는 다 있거든요. 네. 금고에다 돈을 넣어야 되니까 여직원한테 계약서하고 신분증 사본하고 돈하고 해서 이렇게 건네줬대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챙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분보다 좀 선배 되시는 분이 돈을 이렇게 뭉태기로 갖고 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으니까 네. 이게 아까 오신 분이 이게 돈을 놓고 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옆에 와서 보는데 잠깐만 이거 계약하신 분이 방금 왔다 가신 분이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근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2, 3년 전에 나한테 승용차를 한 대 사셨는데 어찌 나를 안 찾고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유로우신 분이어갖고 굳이 영업사한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이거 완전 생김새가 다른데 어디가 앞판찮으셨나? 살도 많이 빠지시고 키도 좀 줄어든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 또 우리가 털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내 거 계약을 가져가려고 할 때 털어간다 표현을 하거든요. 네. 털어가려고 또 머리 쓴다 머리 써 이러면서 그냥 넘겼대요. 넘기고 며칠 있다가 그 선배가 또 부르더래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예? 하고 갔더니
야, 그 며칠 전에 온 양반, 뭐 내가 네 계약을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니고, 나도 그래도 본 김에 전화 좀 한번 해보려고 내가 전화를 좀 했는데, 집 전화도 안 되고, 뭐 연락이 아예 안 된다? 근데 그때 오셨을 때 그분은 진짜 아니거든? 그분 맞아? 신분증이랑 확인 잘 한 거야? 그러길래, 아, 선배님, 신분증을 내가 받았으니까 카피를 떴죠. 그때 약간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했대요. 네. 그냐? 이거 참 특이하다. 그래, 어찌됐건 내 고객을 네가 가져갔으니까 밥 한 끼 사. 그래서 또 밥을 또 졸지 한 끼 사고. 에휴, 참 구두쇠 같은 양말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고객이 자기를 보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더래요. 그냥 꿈속에서. 예. 깔깔깔깔 놀리는 그런 표정으로.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래요. 아니, 꿈속에서 갑자기 고객이 나와서 왜 나를 이렇게 비웃어? 그러면서 찜찜한 기분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 선배가 차를 팔았던 건 맞아요. 왜냐면 주민번호가 다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선배님 거 고객 정보 서류 좀 잠깐 보자고 해가지고 그 서류에 보니까는 그 당시 차를 팔았던 등록증에 등본상 주소지가 찍히거든요, 자동으로. 그 주소지를 봤더니 매장에서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더래요. 그래서 예. 이제 가가지고 집을 봤는데, 우리가 폐가하고 빈집하고는 딱 봤을 때 차이가 분명하게 나잖아요. 확실하게 나죠. 이 집은 그냥 빈집이더래요. 빈집. 예? 폐가가 아니고 비어있는 지 오래된 집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예 산으로 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옆에 아주머니가 지나가길래, 아주머니 이 집은 빈지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왜 이 집 살라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집이 좋아 보이는데 비어있어서요. 그랬더니 말도 봐. 이 집에서 강도 사건도 있었고 흉흉해. 몇 명 더 들어왔다가 다 못 버티고 나갔어. 들어와 살라면 살고 싸게 나온 것 같더라 하면서 이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더래요. 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매장 들어가 선배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그 고객 생김새가 어땠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생김새가 많이 딴판이더래요. 그래서 예. 그 고객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이라고. 그 딸도 둘이나 있어갖고 뭐 동네에서 딸 부잣집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뭐 이미 차값은 다 받았고 뭐 크게 걸릴 건 없으니까. 근데 번호판을 달지 말고 오라고 한 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그거야 고객 사정이니까.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차가 도착을 한 거예요. 차가 도착을 해가지고 간단한 썬팅만 작업을 마치고 탁송차 불러서 탁송차 기사랑 둘이 그 목적지로 이제 향한 거예요. 약도를 막 보면서. 네. 근데 내비가 없다 보니까 이 동네 들어가가지고 맞나 안 맞나 궁금하니까 막 사람들한테 물어서 도로가 갈 수 있는 길 마지막까지는 온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산길이에요. 오프로드. 오프로드를 큰 차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차 내려라. 그래서 1톤 트럭 내리고 당신은 가고 내가 알아서 갖고 가겠다. 그래서 탁송차는 돌려보내고 본인이 약도 보면서 산길을 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산길이 왜 있는 거냐면은 뽕나무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 그런 산이래요, 거기가.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 오디, 예. 오디를 수확하려고 그래서 산에다가 이렇게 길을 쭉 내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러다 보니까는 중간중간 갈림길이 여러 개가 있대요, 거기가. 되게 거미줄 같이 생겼대요,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약도 알려준 대로 막 더듬 해서 올라가는데, 아까 탁송차에서 차를 내릴 때부터 눈발이 살살 날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때. 그리고 산을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눈이 내리는 게 아니고 퍼 붙더래요, 위에서. 왜냐면은 이분이 알려준 그 지역이 바닷가와 좀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은 눈이 이렇게까지 예보가 없었는데 내가 꼼꼼히 체크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거 빨리 가야겠다. 왜 그러냐면 1톤 트럭은 후륜이어가지고 눈 내리면 쥐약이거든요. 못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를 들여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오도가도 못 하겠구나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차를 막 몰면서 마지막 약도에 있는 갈림길을 지나서 약도를 보니까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더래요, 약도상엔.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뒷바퀴가 헛돌더래요. 뒷바퀴가 헛도니까 차가 좌우로 비틀리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눈앞에 공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외길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 피해가라고 옆에 쬐깐하게 공터 하나 내주는 거 있잖아요. 차 한 줄에 들어갈 공간. 알죠. 그만한 공간이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차를 넣어놓고 문을 닫고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무리하게 내가 더 올라가면은 이 차를 부서진 차를 주겠거니 생각이 들어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약도상엔 진짜 좀만 가면 됐는데 한 20분 넘게 걸어서 올라갔대요. 네. 다행히 산으로 간다고 해서 운동화 신고 뭐 파카 입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나마 정장은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한참을 올라가니까 이 비포장길이 끝나더래요. 비포장길이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앞에 그냥 산이더래요. 그냥 산인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집도 없고. 아 뭐야 나 길 잘못 들어왔네. 아 여기서 차 돌리기도 뭐하고. 근데 물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이미 해는 지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예.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데 일단은 돌아가자. 차에 가서 히터 틀어놓고 생각을 좀 하자. 왜냐면 핸드폰도 안 터지는 지역이더래요. 거기가 음영 지역이어서. 네. 돌아가자 하는데 냄새가 코끝을 싹 스치더래요. 장작 태우는 냄새가. 그래서 냄새가 나네? 장작 태우는 냄새가 나네?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조금만 그럼 더 올라가 보자 해서 산길을 좀 올라갔더니 옆으로 삥 돌아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 오래된 1톤 트럭 하나가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찾았어 살았다 하고 조금 더 산을 막 걸어서 올라가니까 집이 한 채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쬐까맣게. 제일 오른쪽이 부엌이고 아궁이로 쓰는 방이고 그 왼쪽으로 쬐까만 방이 2개가 붙어있고 그 옆으로 되게 작은 골방 같은 게 하나 있는 되게 작은 집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막 엉기설기 지은 이런 집이. 그래서 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어디 자동차 누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몇 번 크게 했더니 안에서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분이 고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유 오셨냐고. 근데 와도 꽉 이렇게 눈 내리는 날 왔냐고. 차는 괜찮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차량은 멀쩡합니다. 근데 중간에 너무 미끄러워서 차를 중간에 세워놨어요. 아유 잘했다고.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몸 녹이라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궁이에다 이제 불을 떼서 방은 훈훈하더래요.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촛불을 큰 거를 여러 개를 써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겨우살이 내려서 이렇게 차도 주고 해서 차도 마시고 저녁밥도 차려줘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하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얘기했죠? 여기 들어오면은 무조건 하루 자야 될 거라고. 여기를 당일로 왔다 갔다 하려면 동틀 때 나가야 겨우 저녁에 들어와. 여기는 내가 그래서 하루 자라고 한 거야. 이왕 들어왔으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재밌게 놀다 가. 이렇게 되게 유쾌하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고 가네. 예. 그래서 막상 들어오니까 산중이고 너무 좋더래요. 눈 내리니까는 더 세상이 조용해지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나가자. 그래서 옆방을 내주더래요. 거기서 탁 누웠는데 일반 가스나 전기 보일러는 흉내낼 수 없는 이 아궁이 보일러의 그 뜨뜻함 있잖아요. 아랫목에 등을 지지는데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좋다 하고 푹 자는데 깨우더래요. 자는 사람을. 예? 그래갖고 하고 막 잠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그래도 자기 아쉬우니까 술은 한잔 하고 자. 그러더래요. 그분이.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갖고 술 한잔 주시라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분 방으로 갔더니 따라와. 그러더니 이렇게 초를 뭐 등불처럼 쓸 수 있게 하나 만들어 놔갖고 끝에 있는 골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골방으로 갔더니 뱀술, 백사주가 되게 희귀하고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백사주, 그리고 적하수, 백하수주, 뭐 산삼주, 그 다음에 벌집으로 만든 술, 막 이런 게 종류별로 다 있더래요. 그래서 예. 자연인은 다르구나.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술을 담궈놓고 혼자 이렇게 먹으면서 천년만년 살겠구나 예. 하는데 우리 선생님 무슨 술 먹고 싶어 그길래 다 먹으면 좋거든요. 그랬더니 알았어 들어가 있어. 내가 떠가지고 갈게.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었더니 쬐깐한 노쇠 그 주전자에다가 한 3-4개 정도 해갖고 술을 이렇게 담아서 오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술을 섞어 먹긴 그러니까 내가 종류별로 갖고 왔으니까 맛 한번 봐봐. 그러면서 뭐 이거는 진해로 담근 술이야 하면서 이렇게 몇 개를 주더래요. 그래서 받아 마시는데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하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도심에서 맛볼 수 없는 이런 행복이다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술을 마시는데 이제 마지막 주전자에는 술을 따라주는데 이 술은 조금 빨간색이더래요. 그러니까 예. 갈색 비슷한 좀 붉은색.
이건 뭐냐고 했더니 이거는 아무도 못 먹는 술이라고, 완전 보약이라고, 이거 먹으면 죽은 시체도 인나서 뛴다고. 그래가지고 예. 술을 딱 먹었는데 굉장히 맛이 역했대요. 굉장히 역하고 비리고. 그래서 이 술은 정말 맛이 없네요 그랬더니, 에이고 몸에 좋은 거는 원래 입에 안 이렇게 써, 그러면서 이렇게 너스레를 떠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푹 자고 아침에 인나서 나왔는데 눈이 허벅지까지 쌓이더래요. 어이구, 예. 간밤에 눈이 계속 퍼부어가지고 와,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막막하더래요. 이제 눈은 끝이고 해는 떠서 쨍쨍한데 어떻게 하지? 나가서 일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 고객이, 내가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까 오늘 나가긴 좀 힘들 것 같고 나가다 많이 다칠 것 같고 눈도 끝이고 했으니까 하루 정도만 더 있어봐. 밑에 사람들이 여기 관리하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눈 치우니까 아마 내일 정도면 내려가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내가 태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영업사원들이 솔직히 뭐 하루 이틀 출근 안 한다고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심할살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자고 좋은 거나 먹고 놉시다 하고 거기서 눌러 앉았는데 눈도 쓸고 일 도와주니까는 특식을 내가 줄게. 그러면서 뒷산으로 갔더니 흑염소를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더래요. 흑염소? 그래서 흑염소를, 예. 그러면서 줄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잘 잡아잉? 그러면서 흑염소 한 마리를 잡았대요. 예. 잡아가지고 목에 줄을 매달아서 끌고, 죽인 건 아니고 우리 멍멍이 끌고 다니듯이 강제로 끌면서 이렇게 집 쪽으로 와가지고 어찌됐건 먹으려면 도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선배는 이제 그런 일 안 해봤으니까 못하고 자연인이 도축을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어찌됐건 도축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행위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이 행위를 하는 이 고객의 표정이 굉장히 쾌감을 극도로 느끼는 표정을 짓고 있더래요. 엄마. 이 쾌감에 절어서 막 시간도 오래 걸리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사이코 같은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보기가 너무 역겹더래요, 이게. 예.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래요. 그래서 저 담배 한 대 핀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괜히 산 위쪽 돌아보고 뭐 밑에 풍경도 보고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래요. 뭔가 그래서. 재미로 즐기는 듯하게. 그쵸. 와. 재미를 넘어서 진짜 극도의 쾌감을 느끼고 있는 예. 그런 사람 상태더래요. 자기가 옆에 온지도 모르더래요. 예. 그때는. 이 사람 이거 또라이다. 확 느껴지더래요. 예. 와, 이거 내일은 이미 그때가 저녁 먹을 시간이었고 해가 산이라 빨리 지잖아요. 해가 슬슬 넘어갈 시간이었고 오늘은 내려가긴 뭐 글렀고 내일은 눈이 쌓여 있건 태풍이 불건 난 내려갈 것이다. 굳게 다짐을 하고 기다렸더니 도축을 해가지고 갈비로 수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더래요. 입에 안 들어가지더래요, 그 수육이. 네.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니까 왜 입에 안 맞아?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요즘 좋은 것만 먹었더니 배가 탈이 났는가 속이 안 좋다고. 그랬더니 그냐고. 그러면서 좀 이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살며시 물어봤대요. 근데 선생님은 혼자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혼자다고. 나는 결혼은 안 했고 그러니까 자녀도 없고 원래는 조경일을 좀 했었는데 세상에 실증이 나가지고 그냥 산으로 들어왔다고. 난 산중 생활이 너무 좋고 예. 내가 근다고 해서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래요. 왜? 이 사람은 결혼해서 딸이 둘이 있거든요. 예. 민증상 이 사람은. 알고 왔잖아요 이미. 저 결혼도 한 적이 없고 자녀도 없다고 그러고. 선생님 저희 회사 차는 처음 사신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형님 동생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동생한테 나는 처음 산 거고 앞으로도 난 동생한테 차 바꾸지. 나 처음이야 이 브랜드는. 근데 뭐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아니구나. 오. 민증상 그 사람이 아니구나. 예.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건데 갑자기 이 고객이 막 너스를 떨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나 잠깐 탁 멈추더래요. 동생, 갑자기 근데 그런 건 왜 물어봐? 질문을 하더래요. 예.
형님, 산중에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연이 있어서 들어오신지, 산중 생활은 어쩐지,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궁금하죠. 하면서 괜히 더 막 크게 웃으면서 너스를 막 썰었대요, 그냥. 잘했다. 그랬더니 잘했다. 예. 이분이 그 이후로 표정이 이 질문들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분위기 자체가 사람이 달라져 있더래요. 예. 내가 괜히 질문을 했다. 내가 이런 안 좋은 촉을 느꼈을 때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내일 나갔어야 되는데 괜히 질문을 했다. 그래서 혼자 막 한숨을 쉬면서 형님 저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1톤 트럭 차키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1톤 트럭 차키를 바깥에 못 박아놓은 데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키를 챙겼대요, 선배가. 예. 혹시라도 뭔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그 트럭 시동이라도 걸고 나가야겠다. 그 만약에 내일 아침에 별일이 없으면 다시 걸어놓고 나가면 되고. 그래갖고 주머니에다 키를 넣어놓고 들어가가지고 괜히 막 더 웃으면서 비유 맞추고 들어가서 잘게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으로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 본능이란 게 분명히 있대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 감지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지 말자. 최대한 자지 말고 버티자. 어찌됐건 아침은 온다. 무섭다. 그때 이 사람이 현실이 딱 자각이 된 거예요. 제 선배가. 예. 이 깊은 산 중에 저 사람하고 둘밖에 없었구나. 이게 자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쪽이 보이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일단은 계속 있는데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밤새. 예.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내가 도망가는데 신발을 신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혼자 막 신발 신고 신발채 이불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들 것 같으면 괜히 막 앉았다가 다시 눕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지났는데 뽀드득 하면서 눈 감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신경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 제 선배가. 온 신경이 청각에 다 쏠리고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더니 딸그닥 하더니 다시 뽀드득 하더니 자기 방 앞에다가 물건을 더그덕 놓고 다시 부엌에 가서 물건 몇 개 갖고 와서 더그덕 놓고 뭐하지? 이 오밤중에 뭐 하는 거지? 물건 정리하는 건 아닐 테고. 근데 조용히 방문을 열더래요. 숨막혀. 자기 방문을. 예. 근데 이 사람이 거기가 보이게 누워가지고 그 우리 눈을 꽉 힘을 준 상태에 실눈 뜬 거 말고 완전히 눈꺼풀에 힘을 푼 상태에서 힘을 이렇게 살짝 풀고 있으면 살짝 보이잖아요. 일부러 그 상태로 이렇게 있었대요. 그랬더니 싹 들어와가지고 자기 발 쪽에다가 뭘 묶으려고 조용히 발 쪽 이불을 이렇게 걷더래요. 오, 근데 그날이 바깥에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실루엣이 보일 정도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대요. 되게 환하게. 그 눈에 반사까지 돼가지고 밖이 잘 보였는데 실눈을 뜬 상태에서 문이 열리고 뒤에를 이렇게 봤더니 아까 흑염소 도축할 때 썼던 도구들 있죠. 그 도구들을 자기 방 앞에다 이렇게 다 놨대요. 예. 도축할 때 썼던 걸.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딱 감지를 한 거예요, 이미. 자기 발 쪽에 이불을 딱 드는 순간 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한 건 아니고 제 선배가 온 힘을 다해서 발로 얼굴을 후리찼대요, 그냥. 딱 후리찼더니 하면서 사람이 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막 나가갖고 뛰는데 이 발 맞은 고객이 어느 틈에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업히듯이 자기를 딱 잡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마당에서 막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모양새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다가 이 선배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머리채 잡혀갖고 부엌 쪽으로 질질질 끌려갔대요. 질질질 끌려가는데 부엌 옆에 산중에서 생활하려면 그 만도칼 아시죠? 만도. 큰 칼. 예. 만도를 손으로 잡으려고 가다가 눈에 이 사람이 미끄러진 거예요, 고객이. 그 틈을 안 놓치고 미친 듯이 뛰었대요. 그냥 이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막 뛰었대요. 막 뛰었더니 뒤에서 이 만도를 들고 쫓아오는데 거기서 하면서 이렇게 쫓아오는 게 아니고 히히 하면서 웃으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막 웃으면서 뛰어오다가 잡히면 죽는다 하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데드캠프다 근데 이거 완전.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뛰다가
소리가 안 들려갖고 뒤를 쳐다봤더니 엎드려요, 사람이. 빨리 가자. 빨리 나가자. 여기서 빨리 나가자. 그래서 일단은 그 차 키 갖고 나왔잖아요. 예. 일단은 차 주차해놓은 대로 눈길이니까 넘어지고 막 무릎팍 어디 깨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인나고 다시 뛰고 하는데 저 산 위에서 밤이라 산중이 고요하잖아요. 예. 앵앵앵앵앵앵 무르릉 하면서 1톤 트럭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오래된. 예. 와, 저 미친 사이코 새끼 차 타고 쫓아오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본인이 주차해놓은 차 보니까는 눈이 내려가지고 눈 털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거기서. 네. 일단은 차 타가지고 시동을 걸고 생각을 했대요. 이걸 타고 내려갈 게 아니구나.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 길이 좁으니까 대각선으로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차로 못 내려오게. 그리고 키 빼고 거기서부터 무작정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위에서 이 사람이 차 타고 자기를 쫓아오더라도 내가 막아놨으니까 못 따라올 거 아니에요. 막 뛰는데 차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멈추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눈길에 옷도 두껍게 안 입은 상태로 계속 뛴 거예요. 이 사람은 산 밑으로 밑으로 계속. 하늘이 이 사람을 도운 건지 몰라도 진짜 보름달이 떠 있어서 뛸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선배는 막 뛰어서 일단 산을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는데 내려와서 이제 일반 그 시골길 쬐깐한 길이 나오니까 거기를 막 뛰어서 나가는데 한참 더 뛰니까는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그 몸은 뛰고 있는데 속도는 걷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상태가 되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 들대요.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으니까 눈에서 뒹굴면서 내려와가지고 민가를 빨리 못 가면은 내가 얼어서 죽든지 잡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그럼 차라리 얼어서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걸었대요. 계속 걸었더니 민가가 하나 이렇게 나오더래요. 듬성듬성 있는. 예. 그래서 그 민가로 가가지고 봤더니 시골은 대문을 보통 안 닫아놓거든요. 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현관은 잠겨 있으니까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문을 막 두들겼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문을 두들겼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한 분 문을 여시더래요. 예. 누구냐고. 아주머니 저 전화 한 통만 쓰자고,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시라고, 제발 저 좀 살려주시라고 무릎을 꿇고 막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빌었대요. 아줌마한테. 네. 아줌마 저 좀 살려주시라고,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아줌마는 자다 말고 오밤중에 뭔 사람이 와가지고 문 두들겨서 문 열었더니 무릎 꿇고 빌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전화기 좀 빌려 쓰자고 해서 그 집 전화로 112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산에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내려왔는데 와서 사람 좀 살려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위치가 어디냐고. 근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위치가. 그랬더니 네. 아주머니가 받으셔갖고 위치 설명해주고 그랬더니 전화 끊고 이제 경찰을 기다리는데 처음엔 아줌마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오밤중에 남자가 와서. 그러니까. 네. 근데 경찰에 이제 직접 신고를 하는 걸 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얼추 내용을 알겠으니까 일단은 내가 갈아입을 옷을 줄 테니까 그 옷 벗고 갈아입으라고 해서 옷 주고 하는데 제 선배가 그래도 머리가 번뜩이다고 생각된 게 아주머니 옷 주시고 불 다 꺼요. 불 꺼요, 불. 그래가지고 불을 다 껐대요. 예. 집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커튼을 치고 커튼에다 이렇게 머리만 창 쪽으로 살짝 내밀고 이렇게 쏙쏙쏙 둘러보고 있는데 산 위쪽에서 헤드램프가 쫙 내려오더래요. 와. 1톤 트럭이 앞을 딱 지나가는데 천천히 지나가는데 이 집을 지나가다가 딱 쓰더래요, 차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온 발자국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제 선배 말로는. 살짝 후진을 하더니 차에서 사람이 내렸는데 실루엣이 만도를 들고 있더래요. 아, 일단 문은 잠궈놨고 모르겠다. 부엌에 가서 식칼을 찾아야 되나? 막 몸이 굽더래요. 안 움직여지더래요, 몸이. 이거는 진짜 미쳤다. 예. 근데 갑자기 그 고객이 몇 발자국 걷다가 후다닥 차를 타고 다시 차를 출발을 시키더래요.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반짝반짝하고 경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경찰. 오. 경찰이 오는 그 불빛을 보고 이 사람은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고객은. 예. 경찰이 오는데 진짜 애기처럼 엉엉 울었대요. 막 엉엉 울면서 경찰 오니까는 막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다리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진짜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면서 경찰한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우와. 경찰이 일단 뭔 일인지 모르니까 진정하시고 파출소로 같이 일단 가시자고 해서 경찰 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을 했대요. 파출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사건 얘기를 쭉 듣고 일단 지금은 거기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시간에 동이 트면 갑시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경관 네 분하고 동행을 해서 갔대요. 제 선배가 동의를 했대요. 내가 길 알려줄 테니까 가서 잡아달라고. 오. 왜냐면 이 사람이 없어도 누군지라도 좀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고. 왜냐면 경관 네 분하고 가는 거면은 솔직히 크게 안 무섭잖아요. 그래서 경관분들하고 올라갔더니 이미 집안에서 조금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1톤 트럭에 싣고 뜬 거예요. 그게 이미 뜨고 없고, 사건 수사를 좀 해주시라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산중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건 불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건 신고도 접수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는 조금 수사를 하겠다. 일단은 댁에 가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경관분들이 집까지 태워다 주셨대요. 오,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집에 있는데 예. 한 열흘 정도가 좀 넘게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서로 한번 오셔라. 예.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집 안에 그 고객의 이제 지문들이 많이 찍혀 있을 거고 물품들도 몇 개 막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 떴으니까 예. 수배 중이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자구나. 범죄자예요. 예. 수배 중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수배를 당했냐면 원래 갖고 있던 그 신분증 있죠. 네. 거기에 강도 살인 사건으로 그 집이 그렇게 잘못된 거였는데 그 사건으로 해서 수배가 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배가 되고 있던 사람인데 여기서 더 솔직히 경악할 만한 자료들이 나온 게 뭐냐면 예. 그 위에 염소를 풀어놓고 살았던 곳 있죠. 네? 그 염소 막사에서 좀 더 올라가니까 구덩이가 크게 하나 파져 있는데 이제 닭, 뭐 흑염소 이런 동물의 사체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뭐 족제비 가서 죽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쾌락을 위해서 뭔 행위를 한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람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경악할 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는 저도 들으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지어냈나 싶을 정도로 저도 경악을 한 게 뭐냐면 예. 술들이 담겨져 있던 방 있죠.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먹어 동생 하면서 줬던 술 있죠. 그게 뭘로 담근 거냐면은 혓바닥으로 담근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 혓바닥으로. 그니까는 그런 맛이 났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시대에 미친놈이 거기에서 숨어서 살다가 나간 건데 이제 제 선배 생각으로는 자기를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었다고 자기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굳이 새 차여야 되냐? 왜 굳이? 중고차도 있고 근데 왜 굳이 새 차여야 되냐? 중고차는 이미 등록이 된 차량이잖아요. 아, 맞네요. 예. 이 사람이 아, 훔친 신분증으로 하게 되면은 사망한 사람이란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못 사요. 이걸로는. 새 차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껌 사 먹기 살 수 있어요, 차를. 네. 그래서 새 차를 갖고 오고 헌차에 있는 이게 훔친 번호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장착을 하고 쓸 생각이었나 봐요. 제 선배 생각이에요. 그럴 수 이거 있다. 아니고선 설명이 안 네. 된대요. 그거 아니고서는. 그래서 와, 난 살아왔구나. 그러고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3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예. 지금 저도 하고 있는 행위인데 저한테 예를 들어서 돌비님이 차를 사요. 예. 저희 브랜드 차를. 그러면은 돌비님이 나한테 차를 그때 샀었는데 나한테 되게 불만이 많았어. 그러면은 다른 영업사한테 그 이후에 차를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떠요. 그게 그렇겠죠. 전산에 떠요. 죽은 그 사람이 차를 또 계약을 했네. 이번에는 정말 먼 지역에서 예. 확인을 하다 그걸 보고 바로 그쪽 대리점에 전화를 든 거예요. 땡땡씨 와가지고 계약 넣냐고.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자초지정 그쪽 사무실에 다 설명을 했대요. 이거 그 영업사원 위험하다고. 이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그거 가가지고 체포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 다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 선배도 오지랖이 넓어요. 또 초 타고 그쪽 지역까지 갔어요. 제 선배가. 예. 그 사건 현장까지는 안 가고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계약한 레파토리도 똑같은데 거기도 산중에 살고 있는데 검거를 했어요. 오. 검거를 했는데 경찰서로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 선배가 당했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어? 그쪽 지역에서 잡힌 사람도 수배 중인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범법자는 맞는데 제 선배가 그 들어가서 모진 일을 겪었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죠. 이 신분증이랑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그냥 길거리에서 주웠다. 그래가지고 좀 더 체근을 해서 물어보니까 수배를 자기가 당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산중에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 예. 그 사람이 이거 다 알려준 방법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모진 일을 겪게 했던 그 사람 인상착의하고 얼추 맞더래요. 얼추 맞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산중에 박혀서 살다가 알려준 사람 있죠. 그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숨어서 살다가 용기가 생기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차도 한 대 사고 해 하면서 이 방법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필요해서 가서 사라고 한 게 아니고 예. 용기 테스트? 자기의? 오. 무료한 산중 생활에 있어서 일탈? 이런 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검은 사람은 잡았고 제 선배를 죽일 뻔했던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제는 공소시효도 다 지났죠? 아직까지도 완전 이제 미궁에 빠져 있는데 오.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제 선배가 겪었던 것처럼 완전 변태 사이코 같은 이런 케이스 말고 진짜로 바깥에서 수배 중이거나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산중에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선배가 나중에 자기가 이런 일 겪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산중에 사람이 살 수는 있다. 왜냐하면 몸이 편찮으셔갖고 산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이가 있대요. 차이가. 집 지붕에다가 예.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쭉 박아놓고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놓은 곳은 가지 말래요. 어? 이게 그 당시에는 위성 사진이 흔치 않았지만 지금은 공무원분들이 단속을 위성 사진으로 해요. 예. 그래서 산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으면 공터가 파이잖아요, 부분이. 그러면은 단속을 나가세요. 국유지나 이런 곳은. 예. 근데 진짜 숨어서 사는 사람은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붕 위나 장독대나 이런 곳을 다 나뭇가지나 숲으로 덮어버려요, 그냥. 우와. 그러니까 혹시라도 산중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가다가 이런 자연인이 살고 있는 집을 봤는데 집 주변이 공터도 아니고 지붕도 나뭇가지 같은 걸로 위장을 해놨으면은 거기는 피하라.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미치겠다. 뭐. 결국 못 잡은 거예요, 결국? 예, 제 선배를 그렇게 해했던 사람은 못 잡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잡힌다 한들 처벌 안 받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잡혔으면 당사자니까 연락이 왔겠죠? 경찰 쪽에서. 와. 그래서 이제 제 김장독에 묵혀놨던 그래도 큼지막한 얘기 하나를 오늘 한번 꺼내봤습니다. 동네꼬마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힘이 빠져요. 이게 진이 쭉 빠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하실 때, 그 머릿속으로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이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나가거든요, 그게. 아, 그래요? 와, 그러다 보니까, 진이 빠져요, 막,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시들모를 진행하면서 레전드 사연이 나오면 채팅창 속도를 저는 본단 말이죠. 근데 난 이렇게 빠른 건 또 처음 봤네, 태어나서. 아, 그래요? 와, 아무튼
이거 들으면서 우리나라 데드캠프가 이런 거구나. 영화 이게 데드캠프 또 아세요? 데드캠프로 몰라요. 그 산에 가가지고 나쁜 놈들이 그 사람 죽이고 하는 영화 있어요. 그 미국 영화. 아, 그래요. 와, 진짜 그런 몰라요. 이거는 한국판 데드캠프야, 거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동네꼬마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새해 묻은 김장독들을 다 꺼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이렇게 예, 예.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네. 행복하세요. 네, 새해 복 많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 빠져요. 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참 잘 주무시겠네. 힘 빠져가지고 이 이야기를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푹 주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꼬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